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는 등속도 운동, 등가속도 운동, 등가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.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렸던 것 같아서 각각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상수로서 존재를 한다.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물체의 변이, 즉 직선으로만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가속하는 경우에 가 있겠고, 그리고 감속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.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요. 그리고 어, 보시면은 변이랑 이제 거리라는 게 있는데, 이제 제가 전에 얘기를 했었지만, 이제 물리가 이제 스칼라랑 벡터 값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, 이제 이 거리는 이제 디스텐스, 이제 그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데, 어떠한 방식으로든,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요. 그러면 그거는 이동거리, 즉 거리고요.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가장 최단 거리. 예. 물체를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로 그 크기는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. 그 가장 짧은 거리는 당연히 직선이겠죠. 이 직선으로 향하는 이 거리를 이제 변이라고 해서요. 그래서 거리 같은 경우는 스칼라 값이고 변이 같은 경우는 벡터 값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변이라는 거를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 속도라는 개념과 속력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. 이제 우선 이제 속력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이제 이 거리를 전체 이렇게 멀리 삥 둘러가는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하고요. 당연히 값은 이제 스칼라 값을 가져요. 그러면 다음으로 속도를 볼까요? 속도는 이제 크기와 방향을 지닌 물리량인데요. 왜 그러냐면은 이 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벡터 값이거든요. 그래서 벡터를 이제 스칼라 값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얘는 이제 벡터 값이 돼요.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의 변이를 전체 걸린 시간 델타 t로 x0에서 끝점까지 가는 걸리는 시간 xt 로 나눠준 거고요. 그리고 평균 속도랑 이제 순간 속도가 있는데 순간 속도는 이 각각의 지점에서의 속도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델타 t를 무수히 이제 잘게 잘라가지고 거의 0에 근접하게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이동 거리를 이제 그 무수히 짧은 순간으로 나눠준 것. 그것이 바로 이제 순간 속도고요. 각각의 지점의 순간 속도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미분의 개념이 돼요. 네, 이게 순간 속도라는 건 결국에 미분의 개념이 되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x라고 하는 거는 한쪽 방향만을 말을 하는데 변이를 표기할 때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얘로 이제 설명을 통일해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델타 s를 전체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눠준 거고요. 그 순간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 그러니까 s를 dt로 나눠준 거를 이제 순간 속도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. 이게 걸린 시간 그리고 여기를 변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변이 시작점에서 x0죠. 앞에서 봤을 때 x0에서 이제 x의 끝점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하는 끝점까지의 거리 이제 데이터량을 변이량이라고 하고 이 변이를 델타 t로 나눠준 게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속도라고 합니다.
그래서 이 기울기 자체가 같은 변이를 동이랑 데이터 S라는 같은 변이를 갈 때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데이터 T1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데이터 2라는 죄송합니다. 그 시간 T1이라는 데이터 T1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데이터 T2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. 그러면 얘가 더 시간이 더 짧게 걸리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50km로 가는 거랑 70km로 가는 거랑 당연히 70km로 가는 게 더 빠르고 이동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도 짧잖아요. 그래서 같은 거리를 이동했지만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이게 더 속도가 빠르고요.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울기 값이 이렇게 가파릅니다.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그러니까 변이에 대한 시간 대 변이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는요.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. 기울기가 좀 완만하다는 거는 이제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. 상대적으로. 그래서 이제 T1이 T2보다 더 크죠. 크고 큰데 V2는 이제 V1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거죠. 네, 이런 관계를. 그러니까 T2가 더 작지만 V2는 더 크다는 거죠. 이런 관계식 때문에. 이해가 되시죠? 요거는.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뭐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풀어서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변이 그래프고요. 이 밑에 있는 게 속도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제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는 이제 그 상수 함수 형태로 일정한 V1이라는 값을 가지고요.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 함수 형태로 이제 V2라는 이제 균일한 값을 가져요. 균일한 값을 가지게 되고요. 그래서 요 기울기 자체가 이제 얘가 더 가파르고 V2가 더 가파르고 V1이 더 완만해서 속도 자체는 이제 얘가 더 빠르다.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더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속도 그래프에서 이 속도 그래프 아래쪽으로 해당되는 이 파란색 영역의 면적을 구해보면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변이일 때 같은 변이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항상 일정합니다. 이 델타 X라고 하는데 델타 S겠죠? 델타 S가 같을 때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거를 적분한 것이 요 델타 S가 된다는 거죠. 이 전체를 적분한 거가 어떤 기울기에서든 이제 동일하고 그 동일한 값이 뭐냐면은 이 델타 S의 값이라는 거죠. 델타 S의 값과 이 면적인 동일하고 델타 S의 값과 이 면적은 동일하다는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얘기고요. 그래서 이제 등속도 운동이 이제 이렇게 상수함수 형태의 속도와 그리고 1차 다항함수 형태의 변이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